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출제 비율 10%라고 되어 있으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15%라고 되어 있으면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파트에서 평균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파트는 이제 멀티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멀티미디어라 그래서 다중매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멀티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뭐 글씨, 이미지, 사운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동영상으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글 읽으라 그러면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잘 안 읽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서점 찾기가 힘들어요. 대형 서점 몇 개 빼놓고는 동네 서점들 거의 찾기가 어렵죠. 동네 서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영상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책도 요즘에는 읽어주는 거 귀로만 듣잖아요. 내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대 자체가 어쨌든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점하시는 분들이 떼돈을 버는 거죠. 솔직히 유튜브 처음 했을 때 그걸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알았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했었을 건데, 저걸로 돈이 될까? 라고 생각해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저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20대 분들이, 그러니까 20, 30대부터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이 된다 그래서 덤볐다가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뭐 하고 있어요? 그만두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 싸게 사고 싶으시면 당근이나 중고마켓 가시면 얼마 안 쓰고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7, 8개는 뭐 이런 동영상 촬영 관련돼서 쓰셨다가 좀 뭐 아주 싸진 않지만, 저도 그렇게 해갖고 17만원짜리 12만원인가 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처럼 호구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는 샀다가 버릴 뻔했어요. 왜냐면 안에 있는 부품 하나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충전기를. 다행히도 저희 집에 그거에 맞는 충전기가 있어서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꼭 뭔가 사실 때 그 안에 있는 부품까지 다 주는지,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에 맞춰서, 이제 호환이라 그래서, 요즘에 호환성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호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뭐, TV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으면은, 호환성이 뭐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보면, 하나에서밖에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호환성이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의 특징 보시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디지털화. 그 다음에 쌍방향성. 그 다음에 요거 잘 봐주세요. 비선형성. 그래서 순서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순서나 이런 걸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TV 같은 것들은 보려면은 일반적으로 순서대로만 봤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VOD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3회 봤다가 5회 봤다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비선형성. 그 다음에 통합성. 그래서 뭐 글씨로도 보고 그래픽, 그 다음에 뭐 귀로도 듣고 동영상 눈으로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해서 처리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비선형성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픽 기법에서는 요거 4가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렌더링. 그래서 애니메이션 또는 이미지에다가 명암이나 색상, 농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기법을 뭐라 그래요? 렌더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디더링은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거, 제한된 색상으로.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은 요거 잘 봐주세요. 경계면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다음에 모델링은 몇 차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3차원. 그래서 여기 진한 것들 위주로 좀 한 번씩 더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필터링, 이미지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는 거.
그래서 뭐 블러 처리도 하고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픽 데이터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맵 이미지하고 벡터 이미지가 있는데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하면은 테두리가 깨져요. 왜냐하면 비트맵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확대했을 때의 이미지가 좀 깨지는 현상이 있고, 벡터 이미지는 그 선으로 되어 있어서 확대해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덜 깨지는 게 벡터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에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JPEG.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진 확장자가 뭐예요? JPEG예요.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확장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픽셀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거든요. 그래서 픽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 표현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 데이터 파일 형식에서 보시면 요게 아까 제가 JPEG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뭐예요? 그래픽 사진 확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지 영상. 그 다음에 우리 움직이는 영상은 MPEG이라 그래요. 무비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예전에 뭐 노래 같은 경우에는 MP3였죠. 그런 식으로 이제 MP4, 혹은 뭐 이제 동영상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GIF는 요것도 이제 사진이나 그림인데 요걸 이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동영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요 GIF 파일로 해서 움직이는 모양을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투명 배경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NG는 주로 요걸로 많이 쓰여요. 투명하게 만들 때. 그래서 우리 뭐 합성하거나 할 때 뒤에 배경 같은 거 없애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즘에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잠시만요. 그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리무브라 그래서 요게 이제 배경 날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배경 날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뒤에 배경 같은 거 있을 때 저기 포토샵 같은 걸로 해서 다 하나하나씩 잘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진 있으면 여기에다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다 잘라줘요. 한 5초면 잘라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무료는 아닙니다. 좀 화질이 좋은 걸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근데 가격이 저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제 포토샵은 못하거든요, 잘.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좀 손재주가 없어서 잘 못 자르는데 여기에선 그냥 올려만 주면은 바로바로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는 remove.bg예요. 이거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거 배경 제거나 이런 거 하실 일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나한테 사진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개사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더블 클릭 해주시고 기다리시면 왜 안 떠?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왜 안 나와? 바뀌었나? 오랜만에 써서. 사이트가 좀 바뀌었네요. 바로 잘리긴 하는데 예전엔 여기에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지금은 안 뜨네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지워버려요. 근데 이거 지우는데 한 5초 걸려요. 3초에서 5초 정도. 근데 이제 화질 좋은 거 하시려면 좀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하나하나씩 손수 다 한 땀 한 땀 잘랐었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요거 쓰시면 돼요. remove.bg 요거 치시면은 사이트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써본 적이 없어서 뭐 자를 일이 없어서 그래서 저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배경 처리하는데 BNG 파일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GIF. 그러니까 GIF는 어떤 거 만들 때 쓴다고요? 움직일 때. 정지된 거 말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사진을 구형 가능하다. 그 다음에 투명으로 배경 처리도 가능하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데이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던 건 요겁니다. MP3. 예전에 MP3 많이 썼었잖아요. 요즘엔 이제 많이들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WAV라고 있고, 요거는 이제 무손실 비압축 포맷으로 음원에 손실이 없는 대신 용량이 커요. 그 다음에 미디 파일 있고, MP3. 요거는 이제, 압축해서 쓰는 건데, 압축해서 쓰는 대신 용량이 조금 어때요? 적습니다. 그래서 고음질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던 게 뭐예요? MP3 파일이었죠. 그 다음에 동영상 데이터. 아까 그 JPEG가 정지된 거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MPEG는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동영상, 움직이는 거. 그래서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의해서 국제표준 규격으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3 그러면은 저기 음악 관련된 거고 MP4 그러면은 동영상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뒤에가 그 우리가 확장자라 그러잖아요. 그 확장자가 MP3면은 음악이고 MP4면 뭐라고요? 동영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어지시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고 요즘에는 요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H.264.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프리미어 프로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게 요 H.264.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압축해갖고 이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건데 요거 많이 쓰더라고요.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 그 다음에 스트리밍. 요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오디오나 비디오를 보려면 다운로드를 다 한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재생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내가 다운로드 받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거.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스트리밍.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요거 잘 봐두세요. 일단 주문형 비디오, VOD.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런 게 다 무슨 형식이에요? VOD 형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뭐 할 수 있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 VCS.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이제 옛날에는 다 만나서 회의를 했지만 뭐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미래에는 회의할 때 어떻게 해요? 모여요. 멀리 있어도 돼요. 멀리 있어도 되죠.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게 한 번만 더 오시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되죠. 근데 걱정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5년에서 10년 주기로 지금 한 번씩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 예상인데 한 번만 더 와도 아마 무인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무인화 엄청 많이 되고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옷가게도 많지는 않지만 몇몇 군데 있어요. 무인화로 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옷 입으러 가서 저희 와이프는 싫어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옷 사러 갔을 때 옆에서 점원이 붙어서 계속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옷 사러 들어갔는데 점원이 바로 붙으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꺼려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무인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무인화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아니죠. 돈하는 둘째 치고 우리가 일할 데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편의점이 있죠. 왜 무인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무인화 하고는 있는데 편의점이 무인화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술하고 담배. 그 술하고 담배에 대한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뭐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뭐 해결해봤자 저거잖아요. 뭐 카드나 아니면은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건데 남의 거 들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 두 개만 해결되면 아마 무인화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전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저 알던 애 중에 하나가 편의점 사장님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무인화가 힘든 게 딴 거는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술, 담배가 아직 해결이 안 됐대요.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 무인화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요즘 요거 난리죠.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가상현실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체험하는 거.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네. 우리도 이제 교통정보 같은 거 받을 때 네이버에서 뭐 내가 어디로 놀러 간다, 뭐 전철 타고 간다 그러면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정보 같은 거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네. 그 다음에 날씨 같은 것도 내가 현재 있는 기준 지역으로 해서 오늘의 날씨 치면은 이 지역으로 해갖고 제공받잖아요. 그게 무슨 서비스예요? 위치 기반 서비스. 그 다음에 증강현실. 실제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해서 실제처럼 보여주는 걸 무슨 현실이라 그래요?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가상이 아니고 증강현실. 그 다음에 키오스크. 요것도 많이 발전했죠. 또 우리 키오스크 어디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커피숍이나 뭐 프랜차이즈 이런 데들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키오스크 쓰는데 어르신들도 크게 거부하시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오스크 못 써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죠.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도 적응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키오스크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용어에서 해상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뭐냐면 선명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모니터 화면에. 그래서 모니터 사실 때 이거의 해상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그래서 요즘 TV 보시다 보면은 삼성이나 LG에서 TV 공개할 때 8K라고 나와요. 8K. 그래서 핸드폰이 핸드폰이 아니고 TV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지금 4K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8K까지. 근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4K나 8K나 일반적인 사람이 봐서는 티가 엄청나게 나진 않아요. 두 개 이렇게 갖다 놓고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해상도, 선명도 관련돼서는 누가 더 빨리 만드느냐. 그래서 요즘 광고 보니까 8K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거기 옵션에 보면 거기에 4K까지 지원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 4K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핸드폰 중에 그 4K까지 지원 안 되는 것들이 아직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K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 핸드폰은 4K까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비싼 핸드폰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픽셀 수를 할 때는 요거 잘 봐두세요. 해상도는 가로 곱하기 뭐예요? 세로.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화질이 좀 더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다 보면은 뭐 어떨 때 보면 화질이 좀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보면 해상도가 낮은 걸로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때는 해상도를 뭐 하시면 돼요? 높여주시면은 좀 더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생률. 영상에서 1초 동안 화면에 나타내는 프레임 개수를 헤르츠라고 하는데 그 헤르츠가 당연히 높으면 재생률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재생률이라고 하는데 요거보다는 여기 진한 거 위주로. 왜냐면 진한 게 시험 문제에 뭐 한다고요? 나올 확률이 뭐하다? 높다. 그거 위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 보시면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 맞아요. 그 다음 2번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멀티미디어의 제작이 용이해진다. 정답은 3번이세요.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획일화의 뜻이 뭐죠? 몇 개만 써라? 한 가지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그 다음에 4번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해서 처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 그러면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네. 그래서 요즘 저는 멀티 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좀 부러워요. 네. 언젠가부터 일을 할 때 저도 미치겠는 게 멀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지 2개 이상 하다 보면은 예전엔 3, 4개를 한 번에 한 적도 있었거든요. 막 이거 조금 하다 저거 조금 하다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2개를 한 번에 하면 하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하느냐. 요걸 뭐라 그래요? 해상도라고 하죠.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색깊이 색공간에서.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멀티미디어 기법.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안티 엘리어싱. 그 다음에 모델링.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을 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링은 명암, 색상, 농도가 아니고 뭐를 3차원 기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더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하였을 때 이미지의 경계선이 매끄럽지 않고 그 다음에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1번의 안티 엘리어싱은 경계면이 뭐 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 그냥 엘리어싱은요? 부드럽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낫하고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부드럽지 않으면은 엘리어싱이고 그게 부드러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티 엘리어싱.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꼭 뭐 해보시라고요? 앞에 있는 내용 한 번씩 꼭 더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오세요. 정보보안 및 바이러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보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진짜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보안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유출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잘 보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 어떤 분들 보면 중요한 거 USB에다가만 모아놓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 군데에다가 넣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USB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잘 걸려요? 잘 안 걸려요? 잘 걸립니다. 저도 바이러스 걸려서 없어진 USB만 한 4, 5개 정도 돼요. 요즘엔 USB 잘 안 쓰니까 고장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정보 보안 보시면 정보 보안할 때 첫 번째로 이제 인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뭐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거 넣죠. 그래서 암호화 데이터의 원문을 암호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접근할 때 제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회사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 쓸 때 모든 권한을 다 주지 않아요. 모든 직원한테. 그래서 직원들마다 어떤 권한들을 나누어서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삭제 같은 거를 만약에 프로그램 잘 못 쓰는 사람한테 삭제 권한 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네, 잘못해서 다 날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무슨 권한만 줘요? 입력 권한만 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은 엉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정보가 훼손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외국계 회사를 한번 수업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대단한 수업은 아니었고 그냥 거기가 이제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위에 버전으로. 그래서 뭐 지금으로 치면은 16버전 쓰다가 뭐 21버전으로 올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준비만 3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3년 했냐면 이제 오피스나 이런 게 싹 다 바뀌니까 기존의 데이터가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데만 3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 그런 쪽에다 시간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예, 그냥 뭐 조금 해보고 잘 되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옮겨버리죠. 예, 그리고 그런 거에는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계 회사들이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데이터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TV에 나왔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예, 컴퓨터 천재로. 예, 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거기 외국계 회사는 대부분 다 외국 유학 갔다 왔거나 우리가 알만한 대학들 대부분 다 졸업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만 고졸이었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냥 면접 보고 들어왔다고. 예. 근데 외국계 회사는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안정해져 있어요. 그냥 출근해서 몇 시간만 있다 가면 돼요. 8시간만. 근데 단점은 뭐냐면, 뭐 요즘엔 그게 단점이 아니지만, 뭐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게 거의 없대요. 그냥 본인 것만 하고, 가고, 그 다음에 회식 없고, 회식 거의 없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밥 먹는 게 뭐예요? 저녁 먹는 게? 그게 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의 좋은 점은 모든 임직원한테 법카를 준대요. 네. 근데 직급마다 1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는 다르겠죠. 그건 다른데 어쨌든 모든 직원한테 알아서 쓰라고 법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대 단점은 뭐였냐면 많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준대요. 뭐뭐뭐뭐 해라. 그거 받아갖고 거기에서 성과가 안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형식. 참고로 거기가 담배 파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담배를 안 펴갖고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담배 파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부인 방지. 네. 메시지의 송수신 후 그 사실을 증명한다. 이게 뭐냐면 그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누가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르면 부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아침이었나? 뉴스 보고 출근하는데 저기 천안이었나? 천안시청이었나? 어디에서 또 사건 사고 하나 또 터졌더라고요. 청원경찰한테 일을 시켰대요. 원래 청원경찰은 뭐만 하셔야 되죠? 보안만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분들한테 사무 업무를 시켰대요. 그래서 40대 한 남자분이 16억인가를 빼돌리셨대요. 네. 근데 항상 언제 걸리는지 아세요? 그분이 인수인계하고 다른 데로 이동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감사 그쪽에다 찔렀는데 자기가 찾은 건 4억이었대요. 그 사람이 찾은 건. 근데 조사해봤더니 16억 나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했냐 그랬더니 다 도박하셨대요. 그런 거 보면 좀 그냥 안 하는 게 최고긴 한데. 그 다음에 방화벽. 그래서 IP 주소 및 포트 번호,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외부의 불법 침입을 뭐 하는 거죠? 막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방화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인증된 것만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안 된 건 뭐 하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이상한 전화 오면 뭐 하게요? 아예 안 들어오게. 근데 그런 비슷한 기능은 있지만 어쨌든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이상한 전화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 정보 얼마죠? 우리 정보 사고 팔아요. 얼마예요? 우리 정보 한 명당 100원 내지 200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되게 본인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다 노출됐어요. 그리고 100원에서 200원에 팔려요. 근데 그게 5,000원에서 만원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대출받거나 이런 정보까지 끼면 5,000원에서 만원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대출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뭐 할 확률이 높죠? 대출을 또 받을 확률이 높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저 아는 애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에서 좀 높은 직급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원가입 같은 거 하다 보면 동의 이런 거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르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그런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 정보 제공에 동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동의하면은 일단 보험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 관련된 것만 쓰고 이걸 폐기해야 되는데 이거 보험 관련된 거 다 쓴 다음에
다른 보험회사나 다른 쪽에다가 정보를 팔아요. 예, 왜 파냐면은 그 사람들 연습용으로 쓰라고. 예, 그리고 우리한테 전화해갖고 뭐 막 팔잖아요. 그분들이 뭐 가입하시라 맨날 뭐 전화해갖고 뭐 맨날 좋은 거 있대. 전 속으로 뭐라 그러면 좋은 거 있으면 본인이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끊어버리는데, 예. 좋은 거는 매주 생기나 봐요. 매주 전화를 보면. 그 다음에 프록시 서버.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방야벽은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뭐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록시 서버 보시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중계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화벽 시스템 내에 있는 사용자들이 방화벽 외부에 있는 서버의 서비스의 요구와 응답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걸 이제 뭐라 그래요? 프록시 서버.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 보시면 비밀키가 있고요. 공개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 복호화 할 때 키가 뭐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암호키가 같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키를 공개하고 복호화할 때는 키를 뭘로 해요? 비밀로 합니다. 그러면 같은 거 쓰는 게 빠를까요? 다른 거 쓰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같은 거 쓰는 게 뭐예요?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이디하고 비번 넣잖아요. 그게 비밀키 암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매번 들어갈 때마다 어때요? 똑같죠. 근데 이제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어때요? 느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는 알고리즘의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알고리즘이 뭐예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위협 형태. 여기도 잘 나와요. 여기 보면은 별의 색깔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시험 문제 뭐 한다?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 해킹,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해킹이라고 하죠. 저도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배우는데 비싸더라고요. 가르쳐주는데도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고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킹을 막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화이트 해커라 그러죠, 일명. 그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알아봤더니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그래서 디도스 공격. 요거 뭐냐면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고장내는 거예요? 고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게 1000개야. 근데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과부하 걸리겠죠? 그러면은 고장이 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높죠. 그래서 그걸 일명 뭐라 그래요? 디도스 공격. 그 다음에 피싱. 요즘에 요거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데 조심해도 걸려요, 계속. 왜냐면 우리가 조심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방법을 어떻게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보이스 피싱 있죠. 초창기에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건 사람도 아니고 기계 목소리인 거예요. 속으로 이런 거에 당할까? 그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진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보이스 피싱 누가 해요? 한국 사람이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했다 그러면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 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돈 벌려고 보이스 피싱 하시는 분도 실제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 모르고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호주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러 오면 조금 일하고 월급 많이 주겠대. 그럼 갑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럼 가면 막 여권 뺏고 막 두드리 패고 그래갖고 막 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요.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일 준다 그래서 갔는데 여권 뺏고 그 다음에 막 보이스피싱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서 공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예금 뭐요? 인출하거나 금융정보나 뭐 이메일 같은 거. 그래서 피싱 같은 거는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이쪽이 발전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모르면 뭐 하세요? 받지 말고 모르는 거 읽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사칭하는 거 있으면 주변에 도움받을 때 있으면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걸립니다. 참고로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돌아다니는 얘기에 의하면은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지라. 검찰 사이트 기증관을 해서 그렇죠. 요즘에는 뭐 사이트 자체도 만들어버리고 직인 만드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으니까. 참고로 걸리는 게 문제일 뿐이지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백도어. 네. 개발자들이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별도의 보안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또는 이를 악용해 시스템에 침입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백도어라고 합니다. 백이 뭐죠? 뒤죠. 네. 도어가 문이잖아요.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푸핑. 공격자가 스스로의 IP 주소를 변조한 후 검증된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하는 게 스푸핑. 그 다음에 스니핑은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가로채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도 모르는 거 잘못 설치했다가 내가 치는 거 상대방한테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네,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네, 잘못 깔면은 내가 치는 거 상대방한테 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거 보고 아이디하고 비번 같은 거 가로채는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오빠 5만 원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닌 것 같으면 전화해. 네. 저희들끼리 암호예요. 네. 돈 달라 그럴 때 아닌 것 같으면 전화하라고 꼭 남겨요. 근데 저도 뭐 크게 당하진 않았지만 한 200 정도 날린 적이 있어요. 네. 어떡하겠습니까? 전 그래도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크진 않아서 지금까지 어쨌든 사람한테 이렇게 치인 거는 한 1000만 원 좀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큰 거 한 장이고. 대부분 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씩은 대부분 다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뭐 못 받은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키로거, 키보드상에서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등을 빼내는 거. 뭐 요것도 이제 스니핑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웜이 벌레죠. 그래서 벌레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계속 복제해서 네트워크를 과부하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요건 뭐냐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있다가 뭐 일정한 날짜가 되거나 일정한 뭐 부분에 의해서 시스템 정보를 빼내는 걸 뭐라 그래요?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왜냐면 옛날에 그 트로이 목마 전쟁이 있었잖아요. 숨어 있다가 뭐 했어요? 갑자기 나와갖고 전쟁했었죠. 그래서 요건 일반적으로 이제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위장해 있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 그걸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침입 형태 보시면 가로막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의 전달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 그 다음에 가로채기. 요거는 전송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청이나 몰래 보면서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누군가가 나한테 막 이것저것 깔아주세요 그러면은 정확한 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깔면 안 되죠. 그런 거 깔았다가 문제 생기는 것들이 뉴스에 매년 나오잖아요. 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얼마를 그래서 날렸대는 둥, 다단계했다가 얼마를 날렸대는 둥, 요런 얘기는 안 없어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뉴스에 나와요. 경기가 뭐 할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면 전쟁 터졌죠? 이제 환율 1,400원 넘었죠? 그 다음에 기름값 오르죠? 기름값 오르면 전기요금 올리죠? 전기요금 오르면 가스요금 오르죠? 그러면 또 버스비 오르죠? 전철비 오르죠? 계속 악순환이니까. 근데 좋은 날이 언젠간 올 거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언젠간 올 거라는 생각은 올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다음에 위조. 그래서 데이터가 송신 안 됐는데 송신된 것처럼 조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위조. 그 다음에 변조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그래서 전송된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근데 나와야 하나고, 안 나올 때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건 무슨 글씨 많이 보시라고요? 두꺼운 글씨. 그래서 바이러스에도 여기 두꺼운 글씨들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 정의 및 특징. 근데 바이러스는 시험 문제 나오면 바이러스 종류 같은 거 물어보지 않으면은요, 그냥 내 일반 상식으로 보셔도 얼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나 데이터에 손상을 입혀요, 안 입혀요? 입히죠. 그래서 디스크의 부트 영역이나 프로그램 영역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복제시켜요.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뭐 시키죠? 감염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고 하드웨어가 우리 기계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도 영향을 주고 어디에도 영향을 줘요? 하드웨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복제만 만약에 계속해. 그러면 프로그램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래 너무 커져버리면 기계에 영향이 가요, 안 가요?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걸리는 건 요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여기 세 개 딱. 불법적인 거 쓸 때.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거 잘못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일 때. 요런 경우에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뭐예요?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가장 안 걸리는 방법은 나 혼자만 쓰고 정품만 쓰시고 인터넷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걸릴 확률이 어때요? 적은데 그러면 내 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랜이나 뭐 인터넷 이동할 때 디스크 및 프로그램으로 감염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증상은 컴퓨터를 켜는데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아니면 평소보다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 아니면 실행하는데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려. 그 다음에 뭐 파일의 이름이 바뀌거나 파일이 삭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안 좋게 만드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분류 보시면 부트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컴퓨터 키는데 영향을 주는 걸 부트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부팅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 키는 걸. 그러면은 부트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컴퓨터가 켜진다, 안 켜진다? 안 켜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을 감염시켜서 파일을 손상시키는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한글 파일에 파일 바이러스가 걸리면 당연히 한글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겠죠. 오른쪽에 이제 바이러스고 양쪽에다가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가요? 바이러스들도 있죠.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 요건 이제 매크로라 그래서 우리 엑셀 할 때 하는데 매크로 그러면은 반복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컨트롤 C도 하나의 매크로예요. 그래서 컨트롤 C를 하면은 자동으로 뭐가 되죠? 복사가 되죠. 그래서 매크로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걸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워드 등 그런 파일을 매개로 해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감염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저기 엑셀 때 만드는데 그때 만들 때 보면은 좀 주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면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크로 자체가. 그 다음에 바이러스 유형에는 연결형. 그래서 시작 위치를 바이러스의 시작 위치로 변경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바이러스가 걸리는 걸 이제 연결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생형. 프로그램의 앞이나 뒤에 붙으면 기생형입니다. 그 다음에 산란형. 산란이 뭐죠? 알 같은 거 낳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 뭐 하는 거예요? 감염시키는 거. 그 다음에 겹쳐쓰기형. 원래의 프로그램과 같은 위치에 바이러스가 겹쳐져 있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와야 하나하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 예방책.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뭐 V3나 뭐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시고,
자동 업데이트인 거 수시로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 같은 것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트나 이런 것들 비밀번호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뭐 하라 그래요? 주기적으로 변경하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의심 가는 이메일 삭제하고, 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걸렸는지 네. 검사하시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조금 더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뭐 할 거예요? 실기할 겁니다. 10년도 초반이었는데 저 파리떼 바이러스 기억나고 참 근데 요즘엔 어쨌든 바이러스 쪽 옛날보다는 좀 이슈화가 덜 되고 있어요. 진짜 알약이랑 보이스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도 지원 된것 같아요. 그쵸. 알약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별로 것 같아요.